At first I 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는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겔투버일 찐이는 신체적 특성상 유발음을 할 수가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부득이 뉴런 연결림을 누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Was you the one who tried to hurt me with goodbye? Did you think I'd crumble? Did you think I'd lay down and die on your night?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죠.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잠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계약설이 어려운 게 아니고 누렁이가 집단화는 설명한다고 하는 게 너무 수준 이하고 너무 병신 같아. 내가 한번 정리를 해줄 테니까 얘가 설명하는 게 너무 질이 멸렬해. 지능이 문제가 생겨. 대가리 짜장해. 얼마나 대가리 짜장이냐면 이게 듣고 있으면 내가 막 짜증을 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계약설에서 누렁이가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뭘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계속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와닿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누렁이 말하는 것부터 잠시 듣고 갈게요. 자유주의란 말까지 하는데 사회계약설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자유 때문이에요. 사회계약설이 왜 자유주의냐? 사회계약설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사회가 계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사회계약설 많이 들어봤다. 누렁이 맨날 강조한다. 사회가 그럼 왜 계약해요? 사회가 계약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2인 이상이 사회가 됐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이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신분이 아니고 신분에서 계약으로 아시죠, 여러분? 자유인이 자유롭게 자유의사로 자유롭게 계약을 해서 그럼 뭘 위해서? 자, 여기서 너네들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자유인이지만 자유로 계약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계약서 있어? 사회에 대해서 자유인으로 계약한 사람 있어? 없잖아, 아무도. 자, 내가 설명을 해줄게, 나중에. 자유인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유인으로서 여러분의 생명과 존엄과 행복주권과 신체와 여러분의 재산을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 자유인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이 천부의 것을 갖고 태어났고 여러분이 생명과 재산을 갖고 행복을 갖고 있다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는 거예요. 2인 이상이 탄생하는 거예요. 사회계약을 만든 이유 자체가 자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념적으로 지칭할 때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거기에 민주주의가 왜부터 자유를 수용하는 방식이 민주주의 방식이에요. 다수결로 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입법으로 가는 거예요. 2인 이상이 모여서 2,000명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다수결주의가 일단.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다 소중하니까 더 많은 표를 소중한 사람이 일단은 지도를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맡겨야 되잖아. 너와 나는 생계를 유지할 거고 너와 나는 거래를 하고 너와 나는 취미도 하고 너와 나는 생활을 유지할 테니까 너희한테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우리의 뜻도 주고 많은 걸 줄 테니까 우리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내부의 적으로부터 범죄자들로부터 수호해달라. 그래가지고 사회계약이라는 게 간단한 거죠.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born free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계약했다는 건 뭐예요? 너와 내가 할 말 다 하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너와 내가 할 말을 다 하는 거. 우리가 자유계약을 맺을 건데 너가 할 말 다 하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평범하게 서로 표현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사실도 전달할 자유 모든 걸 자유롭게 행한 다음에 충분한 검토로서 너와 내가 자유롭게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맺어서 뭐예요? 외적을 방어하고 우리 범죄자들을 잡아서 우리의 자유를 소화하게 해달라고 해서 사회를 만들고 사회 기관을 만들고 우리가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통치권 일부, 권력 일부를 너희들 너무 고통스럽지. 근데 할 수 없어. 이 새끼가 대가리 이제 짜장이야. 꼽혔어. 대가리 짜장이가고 난 진짜 저 꽃다발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몰라.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을 해. 근데 누렁매미들은 그 자기들이 참지식을 배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난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어떤 게 참지식인가 한번 보자고. 일단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그 중간에 끊었어요. 그냥 누르니까 다 듣고 할까? 그러니까 와이죠. 누렁반점이야. 자, 그러면 그럼 누렁이가 계속 1년 내도록 쓰는 거.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말자고. 내가 이것도 클립을 만들어서 올리겠어요. 사회계약설이 뭔지. 그냥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는 뭐 사회계약서기 뭐 짜고 저짜고 자유주의가 어짜고 막 이러는데 그 개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쟤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의지가 있는가? 난 그것도 궁금해. 설명할 의지가 있는가? 심지어 알고는 있는가? 알고는 있겠지. 법을 했으니까 철학을 해야 되고. 근데 머릿속이 지금 너무 남잡해하고 있고 그리고 약을 먹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질이 멸렬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정리를 해서 니네들한테 하게 하고, 니네들이 이걸 알아봤자 누렁이 방송 들으면 더 속만 터지겠지만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누렁이가 떠드는 사회계약서에 대해서 귀찮지만 한 번을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누렁매미들은 거의 2년 내내 누렁이가 떠드는 사회계약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 부분이야. 나 진짜 이거 시험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 누렁매미들이 사회계약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천부인권, 자유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난 그게 진짜 궁금해. 그리고 지금 사회계약서는 뭔가 크게 어려운 것 같지만 대가리 짜장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알고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일진이는 왜 누렁이를 공격하고 있는가? 그거를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승우가 책을 쓸 수도 있잖아. 승우가 일진이 누렁이를 왜 공격하는가? 일진이 그 행동론에 대해서 승우가 책을 쓸 수도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학자들이 국가라는 개념이 왜 생겼는가? 이리저리 고민을 했던 거야. 내 생각은 이랬는데 너네들은 국가가 왜 생겼을 것 같니?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내 생각은 이랬는데 내 생각은 어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근데 봐봐. 인간은 있잖아. 거의 비슷비슷해. 인간이 뭐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 코끼리만큼 뚱뚱한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물론 개 중에 뛰어난 사람도 있지. 근데 대체로 신체적인 기능이나 능력, 머리는 거의 비슷한 거야. 그냥 아줌마들이 100m 25초에 뛰는 거나, 그냥 전 세계 그 100m 달리기 1등이 뭐 10초에 뛰는 거나, 10초 차이야. 꼴랑 10초 차이라고. 근데 뭐 그걸로 올림픽에서 상 받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야. 뭐 25초나 10초나 별 차이 없잖아. 인간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 물론 개 중에는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대체로 신체 기능이나 능력, 머리는 거의 비슷해. 코끼리만한 몸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 정도 되는 몸무게 있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다들 능력이 비슷하니까 욕망도 비슷하고 소망도 비슷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이리봉이도 마찬가지야. 만일에 내가 사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과 1개가 좋아? 10개가 좋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사과 10개가 좋은 거야. 사과 10개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갖고 싶은 게 비슷하니 사람들이 경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과 10개가 있으면 다들 사과 10개를 갖고 싶어요. 그럼 경쟁을 하게 되지. 그럼 보통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승우같이 힘이 센 사람은 일진을 팰 수 있겠지. 그럼 자기 사과 10개를 다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혹시 승우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승우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이제 누가 자기를 죽이러 올까 싶어서. 그게 자연 상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자연 상태야. 그 대표적으로 폭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연 상태를, 알겠지? 그냥 원시 자연 상태. 저놈이 좀 좋은 걸 가졌다. 다들 경쟁을 하고 다들 소망이나 욕망이 똑같으니까 그 어떤 저놈이 내가 원하는 걸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새끼를 죽여서 그걸 뺏는 거야. 그걸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마음이 불안해져 버린 거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삶이 항상 비참하고 불안해.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날 궁리를 한 게 뭐냐면, 어떤 진짜로 힘이 센 놈이 있다. 그거를 공동의 권력이라 하자. 그러면 거기에 나의 권리를 일부 양도하는 거야. 설명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해 줄게. 그 권력 아래에서 똑같이 제한된 자유와 권리만을 누리면서 만족하자라고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그게 사회계약설이고 거기에서 국가가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썰이에요, 썰.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게 헛소리 하지 말고 날 들으세요. 자, 자연 상태는 불안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양도하는 거지.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자유 안에서 약간의 희생을, 자기의 권리를 양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은 죽이지 말자. 사람은 패지 말자. 거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사람을 죽이면은 나를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어도 좋다. 공통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
그거를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그거를 국가한테 떼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내 몸이 이제는 안전하니까 거기에서는 마음껏 딴 자유는 나의 자유는 비록 20% 정도는 뺏겼지만 80% 정도에서 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야. 거기에서 국가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계약설의 출발이에요. 여기까지 했지? 자, 그리고 썰이야, 썰.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3인이 있어. 근데 그런 건 나중에 하고 누렁이가 주장하는 지긋지긋한 자유주의와 사회계약설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가는 마르크스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썰이에요, 썰.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사회 활동을 연구하거나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보니까 사회들이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 많잖아. 옛날에 뭐 철학자는 사람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사회에 흘러가는 흐름을 서로서로 얘기해 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는 국가는 그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사회와 그러니까 어떤 국가랑 어떤 힘 있는 단체랑 개인하고 계약한 것처럼 이루어지는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쉬어가는 페이지. 331의 진실님. 자, 331의 진실 이렇게 말했어. 오늘 뉴런스쿨 라방에서는 허점 투성이 막스 이론을 이용하여 자신들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어린 학생들을 세뇌시켜 이용하는 악랄한 공산주의자들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부패 카르텔의 교모하고 악랄한 성동에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쓰셨어요. 331의 진실님이. 자,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무식하게 짝이 없는 누렁이 방송을 맨날 쳐보더니 이게 마르크스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시라고요. 331의 진실님. 누렁이 방송만 보지 말고 유튜브에서 마르크스에 대해 좀 찾아봐봐. 그리고 마르크스가 무슨 누렁이 연쇄 살인마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줌마 알고 있지? BBC가 뭔지는 알지? BBC. BBC가 선정한 지난 1000년 최고의 사상가야. 이거 어떡할 건데? 아니 물론 마르크스에 대해 비판은 할 수 있어. 근데 적어도 있잖아. 마르크스가 그 30년 만에 정권 교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병신 새끼한테 비판을 받을 그건 아니라고. 무슨 말인 거 알겠니? 331의 진실님.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 사회주의 부패 카르텔이 뭐냐? 331의 진실. 사회주의 부패 카르텔 뜻이 뭐야? 뜻이 뭐야? 니 뜻을 알고 하는 거야? 누렁이가 그냥 하는 말이야. 누렁이가 말하는 사회주의 부패 카르텔은 일진이와 일진이 무리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나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사회주의 부패 카르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니 알고 이단을 쓴 거니? 그러니까 331 지신님이 아주 무식하면 용감하신 거예요. 누렁이는 있잖아. 30년 만에 정권 교체됐다고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뭘 배우겠어? 누누이 얘기하지만 BBC 선정 천년간 최고로 훌륭한 철학자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누렁이가 적어도 누렁이가 깔 사람은 아니라고. 자, 그러면 쿠라 같지? 2위가 눈지 볼까? 2위가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시겠어요? 331의 진실님. 이런 거를 좀 딴 거를 보라고 누렁이 유튜브 볼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아이고 힘들어. 자, 이렇게 나와있죠. 막대한 영향력으로 20세기의 세계는 마르크스의 실험장이었다라고 최고의 찬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약설. 여기부터 좀 어려워요. 자, 그럼 돌아가서 우리는 교양 있게 사회계약설과 자유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누렁이가 맨날 뜨던 자유주의가 뭔지. 그러니까 일단 배경부터 알아보자면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는 중세 말까지 축적된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과학적 지식이야.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새롭게 조명된 고대 그리스 학문과 이슬람 학문, 동방의 기술들을 수용하면서 딴 시대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끌어냈어. 여러분 나가지마. 이게 지금 누렁이가 항상 얘기하는 자유주의가 나왔던 배경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유주의가 나왔던 배경 짧아요. 1분이면 끝나요. 나가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과학적 사고나 과학적 실험을 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 나왔던 최신 과학이 뭐였냐면 만원경, 현미경 이나 아니면 데카르트처럼 뭐 대전제에 근거한 개별적 결론을 도출한 귀납법이나 갈릴레이 들어는 봤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나 그리고 뉴턴 같은 과학자도 이 시대에 나왔어.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는 인체 해부도 막 그런 게 나왔고 그리고 그러니까 합이라는 사람은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견했고 그리고 종두법도 이때 나왔어. 그러니까 예전 시대에 비해서 지네들 딴에는 엄청나게 갑자기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야.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을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과학이 많은 그 시대 딴에는 많이 발전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모든 건 다 하느님의 뜻이다. 내가 길 가다가 자빠져도 하느님이 무슨 뜻이서 나를 자빠지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 바위가 있으면 이거 자빠졌고 이건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 나름의 과학혁명으로. 그때 이제 막 과학적으로 전부 증명할 수 있게가 되면서 이게 사람들이 합리적 사고를 하게 되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과학 이렇게 말하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존중하게 되고 뭘 하든지 과학적으로 하는 게 과학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게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계몽사상으로 연결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18세기 무렵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신흥 상공업 권력자들이 생겨. 그들은 사회 세력을 조금씩 사회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했고 왕과 귀족 같은 그 원래 있었던 권력은 신형 세력들에 의해 그 정당성을 차츰 잃어가기 시작했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그마한 신흥 갑부들이 생기는 거야. 근데 신흥 갑부들이 자기가 힘을 가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지방 유지들에게 세금도 내야 하고 요금도 내야 되고 거기에 조금까지 바쳐야 되는 거지? 왕과 교회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왜 우리 일에 개입하는 거지? 그리고 왕이 가지고 그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권리는 정말 신이 부여한 게 맞긴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어떤 과학이 발전하고 상공업이 발전을 하고 나니까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지방 유지들이 왕하고 교황한테 반발심이 생긴 거야. 반발심이 생겨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러면서 또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연기할 때 변혁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당시 신형세들, 그러니까 젊은 갑부들이 상공업 엘리트들 사이로 기존 봉건적 질서를 정면으로 대체할 관념들이 조금씩 퍼져나가는 거야. 관념, 이게 철학이지. 그리고 이들은 사회에 더욱 유동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던 거야.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체제를 완전히 뒤집을 이념을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야.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적 사고 등등이 요약을 하자면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적 사고 등등이 발달을 했는데 그러면서 신흥 상공업 부자들이 생긴 거야. 삼성그룹이 한 개 생겼어. 삼성그룹이 하나 생겼는데 그런데 보니까 왕하고 교회는 나한테 세금도 뜯어가고 막 조공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왜 내가 지네들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고 왜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왕하고 교황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라고 이재용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라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상공업에 급격히 발전한 그 무렵 등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지식인들은 예술, 근데 이 자유주의,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왕한테도 자유롭고 교황한테도 자유롭고 싶어. 그래가지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 자유주의란 사상이 예술, 과학, 정치 불안정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어. 그러고 나서 이 같은 부문 속에서 지식인들은 감히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의문들을 가지게 된 거야.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권력은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왕이 권력,
왕이 가진 권력 말하는 거죠. 권력은 누가 왕한테 줬는가? 신이 줬다는 건 가만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권력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고 나서 또 생각을 했어. 시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생각한 거지. 사회라는 거대한 틀은 사회 구성원들과 총합의 질량과 가지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홈스 루소가 사회 계약론을 등장시키게 돼. 근데 이게 뭐냐면 왜 국가가 있어야만 하는가? 국가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주의가 침투하면서 국가가 별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국가가 있는 거지? 라면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3명 다 말은 했지만 약간씩 달라요. 그 홉스, 루소는 약간씩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인 그 계약으로 인해서 국가가 생겼다라고 얘기만 해요. 근데 약간 머머리.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왕권 시수설이란 우리를 가두리 치려고 만들어낸 그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왕의 권력은 신이 아닌 시민이 부여한 것이다 라고 되는 거야. 이게 사회계약론이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일부 국가한테 양도하고 80%만 가진 자유에서 우리는 행복하겠다라고 왕의 권력은 신이 아닌 시민이 부여한 것이다. 이게 자유주의의 그 기본 그거예요. 사회는 단지 개인들이 공공을 위해 만들어진 암묵적인 틀일 뿐이고 왕의 권력도 결국 신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시민이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부여한 계약일 뿐. 이게 바로 사회계약론이라는 얘기예요. 국가가 있는 거는 왕의 권력은 신이 아닌 시민이 준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게 사회계약론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주의 사상은 경제 영역의 신흥 엘리트였던 상공업자들의 입맛에 완벽히 맞아떨어졌고 이들은 개인의 자유라는 논리를 무장한 채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는 거야. 신흥 상공업 집단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이제 그러고 자유주의의 핵심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 우리는 돈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싸하죠.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자유주의 핵심 원리는 이런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 안에서 개인들은 정신적, 음악적, 육체적 그리고 다른 여타 재능들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항상 누렁이가 말하는 자유주의죠. 말 맞아요. 개개인들은 자신의 행위에 최대한도로 책임져야 하며 우리의 역량은 중요한 행위로 스스로 행동하고 느낌으로써 더욱 발전하게 된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자유주의의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뭐가 생기냐면 자유주의자들은 기존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왕과 종교에 올인되었던 권력을 시민들에게 전부 나눠줬어.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에 몰려들었던 노동자들은 자유주의 사상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그때 그 사상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어.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거든.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봐봐. 나 같은 일개 노동자가 왕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든 거야. 그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라는 사상이 막 여러 그 사회가 발전하는데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나도 자유, 니도 자유, 신이 왕한테 권리를 줬다고 그건 구라야 이러면서 나도 안전하고 전부 다 자유롭게 하자. 자유롭게 하자. 이제 이렇게 됐던 거야. 그렇게 됐는데 이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노동자나 조그마한 상점주인 작은 산업가에 이르기까지 큰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나랑 왕이랑 별 차이가 없구나. 평등. 우리는 자유. 모두 자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유롭고 막 그런 줄 알고 있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왕이나 귀족이 아닌 대중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 투표죠. 그리고 이제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현대 자본주의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어. 다 자유니까. 그 정부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으니까 내리기 시작했어. 근데 있잖아, 이게 계속 그렇게 자유주의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산업화 바람을 타고 자유주의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됐고, 그리고 미국은 아예 자유주의 세력들이 나라를 세웠어. 그런 식으로 자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왕과 교황이죠. 종교 권력은 더 이상 대중들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게 되었고, 그 빈자리는 모든 심이 개개인이 골고루 나눠 가지기 시작했던 거야. 그게 자유주의예요. 근데 잠깐만 생각을 해봐봐. 골고루가 맞을까? 사회 변혁을 이끌어온 서구 사회의 자유로운 새로운 의식이 뭐냐면 되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 근데 내 자유잖아. 그러면 내가 공장 사장이야. 그러면 정부에 아무런 간섭 없이 내가 공장을 하고 싶어. 꾸리고 싶어. 그러면 그냥 원래 정부에서는 원래는 그 예를 들자면 그 아동 노동 금지법 해가지고 아동을 뭐 13시간 이상 노동시키면 안 된다 막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 그런 거를 내 자유니까 그걸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정부가 그래도 있어가지고 썩은 국가였지만 그 썩은 국가가 있어가지고 좀 규제가 있었는데 이 자유주의라는 명분 하에 적당히 규제가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당화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질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고, 그리고 공장에서 노동시간 조율, 그리고 아동 노동 금지 등 원래 가난했던 플로레타리아들이 원하던 정책들은 전부 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이었어. 노동자들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자유주의 운동의 원칙들을 자신들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동자하고 작은 상공업자들이 되게 자유주의를 신봉을 했는데 자유주의 하다가 보니까 그 자유주의자들이 노동자들도 자유주의 좋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어져 버린 거야. 여기까지 이해해야겠지?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자유주의 운동을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모순에 빠져버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왕과 귀족과 교회 권력을 모조리 박살내버리면서 열렬히 지지를 받았던 자유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거를 제일 좋아했던 노동자들한테 불리하게 다가온 거야. 그러니까 공장 주인이 하루에 20시간을 일을 시켜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래가지고 자유주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나왔던 게 마르크스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너무 그 공장 주인들이 자본가들이 마음대로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게 마르크스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니? 누가 들은 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끄득끄득 그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자유주의에 대응해가지고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그 사회계약설에 의해서 사람들이 계몽화되었고 전부 다 과학을 좋아해가지고 계몽화되었는데 거기에서 자유주의 이제 기조가 발생을 해. 그 사람들이 그 교황이고 정부가 아무 필요도 없어. 우리는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게 자유주의의 그 사상이 쫙 사회 전반적으로 퍼졌어. 그런데 다들 자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제일 불리한 건 누구다? 원래 힘이 없던 사람들이 더 불리해졌는 거야. 예전에 국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세금을 조금 내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주의 다 떠드니까 공장주들이 자신의 이익을만 되도록 하지 최소한의 보호도 안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거기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마르크스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르크스 한 번 더 듣고 갈게요. 간단한 거 저번에 봤던 거.
1999년 영국의 BBC에서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누구냐 하는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1위로는 철학자 마르크스, 2위로는 과학자 아인슈타인, 3위로는 과학자 뉴턴, 그 다음으로는 다윈, 토마스 아퀴너스 등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마르크스가 온전하게 평가를 못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철학, 심리학, 역사, 이 영상에서는 마르크스의 새 얼굴, 철학자로서의 마르크스, 경제학자로서의 마르크스, 혁명가, 정치가로서의 마르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철학자로서의 마르크스는 헤겔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적 유물론을 제시했고요. 경제학자로서의 마르크스는 아담 스미스의 영향을 받아서 잉여가치설을 제시했죠. 그리고 혁명가로서의 마르크스는 오웬의 영향을 받아서 과학적 타협주의를 제시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헤겔과 마르크스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었던 19세기 영국의 노동 상황을 봅시다. 당시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16시간씩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5세 미만의 아동들도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아동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적어도 저녁 9시 이후에는 노동을 시킬 수 없다는 노동법이 생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노동자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있었지만 자본가들의 관심은 단 하나였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많이 착취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자본가들을 설득할까요? 정치를 바꿀까요? 법을 바꿀까요? 교육을 다시 할까요? 안 돼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이러한 상부구조는 토대가 결정을 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상부구조는 토대를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노동 상황을 바꾸려면 학문과 예술, 법과 정치, 종교와 철학을 바꿀 것이 아니라 바로 생산 관계를 바꾸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생산 수단을 뺏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생산 수단을 그냥 뺏길까요? 아니겠죠. 죽어도 안 뺏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무력으로 뺏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혁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마르크스는 이것이 진짜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해석만 했지 세계를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였어요.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너무 정신없었어.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이게 사회계약설이야. 그러니까 사회계약설,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기조 속에서 사회계약설이란 게 나왔는데 자유주의 지금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고통받는 노동자가 생긴 거야. 그걸 보고 마르크스가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거야. 돈을 안 주면은 차라리 뺏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누렁이 말처럼 총칼로 5만 사람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렁이가 아까 얘기하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거 이제 이해가 대충 됐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봐. 누렁이 말하는 거. 주는 거예요. 경찰이 탄생하고 우리를 지키는 수호대가 탄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제가 외제적이 올까봐 우리가 성을 만들게요. 우리가 총칼 만들게요. 우리가 화살 만들게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고맙다. 그러면서 세금도 주고 권력도 주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의 범죄자들 탄생하면 범죄자 잡아갈 수 있는 것도 주고 전부 자유인의 기본으로 해서 이거를 처음부터 철학적으로 부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유란 없다. 종교적 자유든 종교도 아편이다. 이걸 부정합니다. 왜? 이렇게 자유인들의 사회를 주면 아까 말씀드린 인류의 역사 단계, 단계 이론, 공산사회가 오더라. 막스의 주장은 뭐냐면 자유인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자유롭게 계획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인류는 공산사회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스주의의 핵심을 아시겠죠? 막스는 뭐냐면 그렇게 자유인으로서 계약을 맺고 사회 계약을 맺고 그렇게 군대를 만들고 정부를 만들고 사회를 구성하고 인간의 공동체가 그러면 결국 자본가가 반드시 태어나고 노동자들이 태어나서 대립을 해서 그 싸움의 역사다 때문에 계급투쟁의 역사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계급투쟁의 역사의 결과 이상사회 다 무너지고 이상사회 공산주의가 오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피안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엄청나게 역사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막스가 예언을 했죠.
얘는 신이야? 이해 한번 해주십시오. 오지도 않은 역사를 자기가 예단을 한 거야. 내가 신이야. 공산사회가 올 거야. 미래는 이럴 거야. 나를 믿어. 그게 뭔데요? 모든 게 공유가 되는 공산사회가 온다니까? 아 그래요? 너희 사적 재산이든 사적 자유든 생각할 자유든 너희가 호미를 갖고 나무를 캐고 나무를 갖고 호미를 갖고 새를 잡고 물고기를 잡고 너희가 노래를 부르고 너희 부모님께 찬양하고 연애하고 사랑하고 친구끼리 우정을 버리고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이런 자유를 없앨게 왜요? 공산사회가 온다니까 아, 그게 뭔데요? 나는 신이야. 아, 마르크스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마르크스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아 이런 기조로 흘러갈 것 같다.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사회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옛날에 원시 공산사회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누렁이처럼 신처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고. 그리고 그게 뭔데요? 내가 학자인데 공부를 해봤어. 진짜요? 수많은 역사를 내가 싹 다 봤어. 맞아요. 엄청난 책을 다 봤어. 맞아요. 인류는 이렇게 발전해왔어. 앞으로 이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거야.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공산사회가 모든 게 공유화되는 사회가 올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너의 자유를 없앨게. 자유인 환상을 할게. 너는 그럼 저는 자유롭게 태어난 것 같은데요? 저는 born free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스에게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 너는 자유롭게 태어난 게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자유인이 아니야. 자유인이 된다면 자기 이론이 깨져거든요. 그럼 저는 손가락 까딱할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나는 거기는 말하지 않을게. 그럼 저 눈 깜빡이고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노래 부르고 싶은 거 보고 작곡하고 시 만들고 이런 자유 없어요? 그런 거는 내가 말하지 않을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막스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 잘렸네. 이랬는데 그 좌파 미친 여자가 또 막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죠라고 말을 하는 부분인데 그건 잘렸네요. 이 뒤에 있는데 좌파 미친 여자가 막스 그 책을 다 읽었다고 개쇼를 하고 있죠. 정확한 워딩 개쇼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막스가 얘기했던 거는 누렁이가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건 자유주의야. 그 자유주의자들이 미국을 세웠다 그랬잖아. 자유주의고 뭐 손가락 까딱하는 자유 그런 것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 구라예요. 막스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공산사회로 갈 것 같다라고 지 생각을 그냥 쓴 거야. 계급 투쟁 역사로 해가지고 이게 저때 우리 했었죠. 변정법적 유물론에 의해서 계급이 계속 바뀌면서 결국에는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내에서 공산사회로 이어질 것 같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산사회가 됐던 구소련 같은 경우에도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가 아니었고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공산사회로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아니었고 농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막스가 완벽하게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 설령 막스가 틀렸다고 치더라도 누렁이 같은 이런 병신 새끼가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내 말은.